8월 30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많이 잘 살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의 삶이나 생활에 만족하느냐면 만족하지 않는다가 훨씬 많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일본 정부에서 일본인에게 물어보니까 4분의 3, 그러니까 75%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생활에 만족한다 이래서 63년에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기 회복, 소득 개선이 만족도가 높아진 이유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일본 사람들은 정부가 주력해야 될 정책을 의료, 연금, 사회보장 정비를 꼽고 고령사회 대책 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일본의 국민들의 특성이다. 강자에 굴종하고 정권에 계급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저항하지 못하니까 마음을 비우고 살아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지만은 솔직히 일본 사람의 평균적 삶과 한국 사람의 평균적 삶의 질의 차이는 아직 크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이요. 처음에 다룰 주제로 9월 달에 아직도 평양에 간다. 문재인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김정은이 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9월 달에 평양에 가질까요? 저는 최근에 이 분위기를 보면 6월 12일 이전으로 미북 관계가 돌아가고 있다. 자, 한미 연합 공군 훈련을 12월에 대규모로 실시한다. 미국이 이 협상판을 북한이 흔드니까 군사 압박으로 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 미북 간의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 평양을 가겠다. 이런 입장을 아직도 굳히고 있습니다. 어제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서 9월 중 평양 방문이 이루어질 거라고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폼페이오가 방문 취소되고 현재 비핵화가 위기에 놓였는데 갈 수 있냐라고 물으니 문재인의 방북은 중요한 외교 일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북 사이에 진전이 없어서 우리도 부담이 커졌다. 문재인이 김정은과 판문점 선언을 했을 때 후속 조치로 평양 방문을 공략했고 한미 공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핵 문제가 지금 난항에 빠진 상황 속에서 한국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폼페이오 방북 취소에 대해서는 아쉽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문재인은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와대 오찬회동 때입니까? 문재인이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을 해서 남북 간 국회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는데 이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한국당이 국회가 대통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상권 분립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반대했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도 여기에 공감해서 평양행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새로 민주당 대표가 된 이해찬은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해서 남북 정상회담 시기에 바른미래당 지도부도 방북을 하자라고 다시 불씨를 살리려고 자, 김동철 비대위원장과 이해찬 저는 평민당 때부터 30년 동안 같이 정치를 해와 누구보다 잘하는 동지관계다. 같은 가치관과 개혁성도 있기 때문에 잘 해보자 그러면서 문재인의 평양 방북에 이 남북 분단이 평화 공존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고 김동철 위원장은 적답을 회피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문재인이 평양에 방문해서 미북 관계가 지금 교착 위기 상태에 빠진 부분을 본인이 직접 등판해서 돌파구를 찾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굴러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굴러올 수밖에 없었느냐? 비핵화라는 딱 정식으로 비핵화가 시작되는 입구까지는 말로 가지고 실제 행동에 옮겨지는 게 없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죠.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만나서 비핵화 하자고 100번, 1000번 이야기할 수도 있고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 하자고 10,000번, 10만 번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로 가는 것이 목표다라든지 비핵화가 유훈이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해서 한반도에 핵이 없도록 하자. 이 이야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뭐라 했습니까?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쓴다라는 것은 표현을, 그리고 문재인이 그걸 받아들이고 미국도 판문점 선언을 성계한 것처럼 6월 12일 미북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판이 매우 잘못됐고 북한이 나중에 엎을 때 뭘로 엎냐? 한반도 비핵화에서 너네들은 지금 한반도를 상대로 해서 전략자산이나 핵무기들을 이렇게 항상 대기시켜 놓고 있으면서 한반도에만 없다 뿐이지 언제든지 날라오게 만들면서 왜 우리 보고는 핵과 ICBM을 없애라는 거냐?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북한이 치고 놓을 거다. 자, 그게 비핵화 이전에 그렇게 치고 놓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이 북한과 핵 군축을 해서 미국 핵을 없애고 북한 핵을 없애고 미국 ICBM 없애고 북한 ICBM 없애고 이게 가능하겠느냐? 결국은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 속에서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고 그 전까지 말로 하는 거, 유해 돌려주는 거라든지 뭐 비핵화에 대해서 서로 간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북한이 별 필요 없는 시설을 해체하거나 폭파하는 것은 쇼로서 가능하겠지만 진짜 비핵화의 입구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북한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비핵화라는 터널이 있으면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이 먼저 선물로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은 그것을 터널을 통과, 비핵화라는 터널이 다 끝나고 통과가 되었을 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터널 입구와 터널 출구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짜 입구에 들어서기 위해서 미국이 너네들 핵 리스트를 진실하게 제출해라. 또 그 로드맵을 내라. 또 더 나아가서 ICBM이나 핵을 1차로 몇 개를 폐기해서 반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쩝니까? 이 딱 입구에서 너네들이 먼저 우리한테 평화협정, 이제는 종전선언이 1이라면 평화협정은 그 10배의 효과를 갖고 있는 건데 그것까지 다 해라. 그래서 성의를 보이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구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단계적, 동시적이란 말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로 나중에 판을 깰 명분을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중국하고 짜고 하고 있고 한국이 가세하고 있는데 이 비핵화가 정말 트럼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느냐. 또 더 나아가서 한국의 일부 보수 세력들이 북한이 친미 국가화되고 평양에 미군이 주둔하고 그러지 않으면 북폭을 통해서 이것을 다 해결한다. 이런 일들이 될 것이라고 보느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미국이 다시 제재 압박과 군사적 압박으로 회귀하면 미국이 또 북폭을 할 것이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무슨 북폭 재발설 해가지고 또 무슨 물 떠놓고 기도하는 식의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길 바라고요. 자, 트럼프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뭔 생각만 있느냐. 자기의 개인적인 이해입니다. 북한 문제도 자기의 개인적인 이해예요. 솔직히 말하면 남한이 어떻게 되든지는 트럼프는 남쪽을 미워할 거라고 봐요. 자, 이것도 다 남쪽이 잘못했고 문재인 잘못이라고 트럼프 빠들은 이야기하는데 맞지요. 맞지만은 트럼프도 잘못된 거지요. 어떻게 한미 동맹의 가치가 여태까지 한국이 미국에서 일반적인 시혜로만 받은 겁니까? 아니지요. 한국도 미국에 기여한 바가 많아요. 월남전에 가서
수천 명이 전사를 했고 미국 대신 싸워준다고요.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아프간이든 무슨 이라크든 파병도 했고요. 별로 효과가 없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한국도 동맹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요, 사대주의 격으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도와줬는데 우리가 배신을 때리니까 미국이 저러는 건 당연하다라고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빼놓고는 저럴 사람 없어요. 자, 이제 트럼프가 선거 때 이용해 먹으려다가 북한 카드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선거도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면, 자, 아직 비관적은 아닌데 중간 선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 지난 대선 때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결집력이 공화당보다 더 높다라는 이야기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결과를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지만은 문제는 민주당이 선거 결과는 지금보다는 의석을 더 얻을 건데 상하원에서 다 공화당보다 앞설 거냐, 그러지는 못하고 지금보다는 좀 나아진 선에서 멈출 것이냐, 그 차이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지게 되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니까 어쨌든 이기려고 하고, 그 이기기 위해서 북한 카드를 가지고 초반에 점수를 땄어요. 그런데 이것이 북한이 어떤 집단인데 순순히 트럼프가 점수 따서 행복해지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자고 치고 들어왔어요. 북한이 먼저 던진 승부수입니다. 그럼 북한이 먼저 던진 이 승부수에 대해서 청와대는 지금 어떤 입장이냐? 북한의 입장에 서서 미국을 압박해야 되는 것이죠. 자, 북한이 그러면 리스트를 내면 될 거 아니냐? 그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건데 냈다가 또 뒤집으면 될 거 아니냐 하는데, 문제는 신의 성실에 의해서 북한이 신고할 것이냐는 문제가 북한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말로 전국에 있는 자신의 핵과 ICBM, 핵시설, 그 다음에 이 과학자 같은 부분을 다 신고할 수 있겠느냐? 절대 못하죠. 그걸 제출하면 그때부터 해결이 아니라 분란, 진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의 화근이 더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걸 쉽게 제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입구에서 안 들어가겠다고 선방을 쳐서 지금 판을 깨고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은 여기에 지금 북한을 방문해서 자기가 운전자로서 주도하겠다, 이런 욕심을 아직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입구까지 올 때까지는 문재인이 아니라 북한이나 중국의 비위만 맞춰주면 누구나 다 중재할 수 있어요. 근데 입구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중재는 문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와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북한은 입구에 들어갈 생각이 없이 출구에서 지금 단단히 버티겠다, 11월 6일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트럼프 당신이 11월 6일 전에 우리가 저 애를 미기면 북한을 갖다가 폭격을 하거나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부분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미국의 의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6일 이전에 다시 이 미북 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되다가 북한이 또 미국이 행동으로 옮기느냐 마느냐라는 부분을 면밀하게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마지막에 북한이 또 다른 허접한 카드를 하나 내밀면 또 딜을 하는 쪽으로, 전쟁을 하기 싫으니까 또 협상을 하면서 11월 6일까지를 넘겨보려고 하고, 그 뒤는 선거 결과를 보고 트럼프를 다루겠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북한은 선거 이후에 또 입장이 바뀔 거라. 그래서 민주사회에서 선거라는 부분을 갖다가 앞두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은 항상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원칙에 벗어나면 그것이 북한한테 이용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북한 문제에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도요, 북한하고의 갈등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사기였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중국을 끌어들여서 그쪽으로 화살을 돌리면서 중국이 배후 조종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북한이 중국의 영향을 받지만 모든 것을 중국의 조정에 의해서 100% 움직이지는 않는다. 이번에 판을 흔드는 것은 북한이다라고 보고요. 이제 북한은 중국의 의지도 테스트하겠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시진핑이 방문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렇게 두고 보고 있을 겁니다. 자,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을 앞두고 시진핑이 방문을 할 것이냐.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북한은 중국을 우리는 좀 더 신뢰한다 할 거고, 만약에 시진핑이 설거머니 후퇴를 하게 되면 북한은 어떻게 보느냐. 이 중국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군기를 좀 잡아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또 중국 시진핑에 대해서도 건수 잡았다. 그래서 북한은 아마 중국에 대해서 또 테스트를 하려고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도 지금 고민에 빠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국방부 매티스 장관과 유엔 미국 대사 니키 헤일리를 동원해서 강경책을 이렇게 연달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티스는 한미훈련 중단 계획이 없다. 이러면서 폼페이오가 지금 나하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미훈련 재개 결정이 미국 정부 내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이루어진 일이다. 내가 혼자서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 우리는 이제 훈련 재개를 포함해서 군사적 대비를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 폼페이오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회원국이 북한의 핵무기, 핵 프로그램,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데 투표를 했고, 그래서 미국은 그런 명분하에 비핵화 요구에 대해 선 종전선은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북한에 응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이렇게 맞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명시된 국제적 의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너네들이 그런 걸 성실하게 하면 우리가 선물로 너네들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니키 헤일리 대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생각을 바꾸거나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가능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북한이 가시적인 행동을 보일 때까지 제재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이 5월 27일입니까? 김정은을 미국의 트럼프가 미국 회담 안 한다라고 이렇게 취소하니까 수요일 날 했죠. 토요일 날 급작스럽게 평양에 불러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때는 북한이 그 직후에 선처를 바란다라는 식으로 무릎을 꿇는 발표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북 회담을 해버림으로써 트럼프가 김정은이 걸린 덫에, 올무에 걸려들었다고 북한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한이 강경 발언을 하고 있지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중국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발언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한미훈련 재개 움직임에 대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하면서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을 조지고 있습니다. 매티스가 발언했으면 매티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한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 북한은, 정부는 지금 입을 다물고 있고 선전 매체를 통해서 북미 회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장본인이 미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이 북남 사이에 판문점 선언 이행을 가로막고 6.12 공동성명에 배치되게 침략적인 정책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은 이번에는 북한에 가서 얻어올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북한이 문재인을 상대해서 뭔가 문재인으로 하여금 실마리를 풀게 하면요, 북은 손해보는 겁니다. 왜? 문재인이 올라가지 북한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면 5월 27일 판문점 회담에는 왜 응했느냐니까. 북한은 어쨌든 트럼프를 제3국에서 김정은이 만나서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맞짱을 뜨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것이 이제 중국이나 북한 내부에도 보여지고 이러면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여서 대북 제재의 구멍을 뚫고 또 시간을 벌고 11월 6일이라는 미국 중간선거까지의 충분한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핵과 ICBM 기술을 더 강화시키고 여기에 대해서는 IAEA가 북한의 핵 역량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서도 했지요. 이러면서 갈 이유가 충분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전략은 몇 가지 아주 불필요한 양보만 하고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계속 버티면서 갖고 갈 수 있다. 협상에 있어서는 북한을 당할 자가 없다. 이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느닷없이 판을 깨는 트럼프에 대해서 북한이 어쨌든 협상을 할 때까지만 우리가 좀 굽히자 해서 북한이 저 자세로 선처를 좀 해라는 식으로 하고 또 곧바로 한국을 내세워서 한국이 중재하도록 만들기도 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북한이 트럼프를 만난 이후에는 북한이 취할 거를 다 취했어요. 그리고 북한은 트럼프한테 니도 내 재미를 봐서 국내에서 북한 문제를 마치 크게 해결해 가고 있는 듯이 점수를 따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 쌍방이 다 점수 땄으면 된 거고 너네들은 우리한테 선물로 뭘 줄래? 지금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전선언 평화협정요. 근데 종전선언만 해도 쉽지 않은데 북한이 리스트를 제출한다 해도 그런데 북한이 평화협정을 들고 나온 것은 이 판을 깨겠다는 거죠. 일단은 여기서 한번. 그래서 북한이 깼습니다. 판을요. 깬 다음에 북한이 한국의 중재로 다시 판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재인만 뜨는 거죠. 근데 북한은 지금 한국이 지금 미국한테 막혀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독자적으로 미국의 압박과 동참 요구를 버티고 이 비핵화와 남북관계는 별개인데 비핵화가 서 있어도 남북관계는 진전시켜라는 것을 문재인한테 지금 숙제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임종석 등은 미국과 지금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이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진전은 따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15 경축사에서도 남북관계가 별도로 갈 수 있다는 걸 암시했고 남북연락사무소 설치한다고 개성해 물자를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먼저 보내버렸고 또 석탄 밀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충 처리해버리고 넘어가고 있어요. 한국법에 따라 처리하면 충분하다라고 강경화가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미국이 뭔 소리 하냐. 세컨들이 보이콧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한국이 지금 올해 예산, 내년 예산에 남북철도 도로 가스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이 예산들을 많이 깔아놨어요. 미국이 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한국을 못 믿겠다 압박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한미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미국은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문재인이 평양에 가면 한미 동맹에서 한국이 이탈해서 중국과 북한 편에 서는 거라고 해석을 하고 이번에는 네가 가봤자 얻어올 것이 없고 만일 간다면 그때는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동맹이라고 간주하지 않고 냉정하게 뭔가를 한 방 놓겠다. 지금 미국의 입장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양을 가느냐 안 가느냐는 것은 그야말로 가봤자 얻어올 게 없어요. 북한은 이렇게 중요한 본 대목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미국과 협상을 하지요. 지금 라인이 폼페이오하고 북한 사이에 김영철 사이에 다 있어요. 뉴욕 라인도 있고 여러 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연락을 뚜쟁이 끼워서 피해를 주겠습니까? 중매료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 강하게 갈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강하게 가는 부분에서 뭐 상의할 것도 없어요. 너는 빠져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편을 드는 쪽으로 쓰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겠죠. 그래서 문재인은 이번에 평양을 가봤자 김정은이한테 비위 맞추고 북한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외에는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해결할 뭔가를 북한이 문재인을 통해서 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이번에 안 가야 되는 게 답이고요. 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얻는 것은 없이 한미 관계가 매우 위기에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